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야3당 대표가 오늘 오후에 만났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요. 약간 삐걱거렸던 야권 공조 다시 공고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잠시 후에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를 연결해서 오늘 3당 대표 회동 내용 그리고 대통령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 등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어수선한 전국 속에서 오늘 201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졌죠. 올해 수능 난이도와 입시 전략에 대한 내용도 전문가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야3당 대표들 만난 소식이 나왔는데요. 네. 어떤 자리였나요? 일주일 만에 저희가 다시 만났어요. 네. 근데 그 사이에 12일 광화문 광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3당이 다 그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들의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를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야권이 단일 대우로 국민의 그 뜻을 받드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심 대표님 입장이십니다만 다른 야당 대표들과 좀 소통은 잘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요. 의견 충돌이나 혹은 다른 이견들, 사실 이번 주 초에 야권 공조가 삐걱거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네. 잘 가겠습니까? 그래서 당이 다르니까 견해 차이도 당연히 있고요. 또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주도권 경쟁도 있고 그런 것이 당연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작은 이해, 네. 그리고 그 계산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네네. 네, 지금 국민들이 이 엄중한 상황에서 대통령 퇴진을 통한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그 책임을 네. 온전히 하지 않고 정권 교체에 나설 그 자격을 주지 않을 거예요. 아. 예. 네. 그리고 이제 저마다 자기 정치하느라고 각계약진해서 입장도 내고 실천하고 하는 거 그렇게 네. 국민들에게 크게 어필하지 않습니다. 네, 네. 지금은 야3당이 이제 정책 생명을 걸고 국민들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그 책임을 다해야 될 때예요. 네. 오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큰 목표에 이제 합의가 된 거죠. 작은 네네. 것들은 내려놓는다. 자, 이 와중에 말이죠. 오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네. 야권이 연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 네. 인민재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발언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정현 그 대표야말로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동 정범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 네네. 네, 예. 그래서 그 이정현 대표가 계속 그 새누리당 대표로 있으면서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 방탄조끼 역할만 자임하고 있다면, 네. 아마 국민들이 그 새누리당을 저는 그대로 놔두지 않을 거다 봅니다. 12일 날도 그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다음으로 많이 나온 구호가 새누리당 해체예요. 아,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정현 대표가 막무가내로 나올수록 대통령 퇴진 그 요구는 더 세질 거다. 그리고 당연히 이정현 대표의 정치적 생명에도 저는 큰 지장이 있을 거라는 점은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또 이 김진태 의원의 발언도 이제 논란인데요. 촛불은 촛불일 뿐 바람 불면 꺼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100만 촛불 지난 주말에 이 민심을 확인하는 자리였는데 청와대는 더 강경한 대응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검찰 수사도 계속 미루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100만 촛불을
처벌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고민하는 줄 알았더니 네. 완전히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청와대를 점거하고 국민과 결사항전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국민들은 이미 4년 전 대통령 선거 결정을 철회했고 마음속으로 이미 다 탄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권자의 명령을 거역하는 권력이 용인되면 그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야권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도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이 집회 현장에 가보면 자, 여기가 순실공화국이냐 이런 한탄들이 나오는데 네. 이 정작 그 해당자 최순실 씨는 기소를 앞두고 저 무기징역인가요? 이렇게 이제 묻고 있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번 그 토요일 또 일요일까지 구속 만료니까 대통령 조사를 못하면 뭐 주요 혐의들이 빠지고 상대적으로 약한 혐의만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나오는데 검찰 수사 어떻게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최순실 씨가 무기징역인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는 자기가 저지른 범죄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있다는 말이네요. 네. 그 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말만 앞세우지 단호한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청와대의 반격에 지금 당황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은 검찰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묵인하고 은폐하고 방조해왔다는 국민들의 그 의구심이 매우 큰 상태에서 네. 검찰이 그 이번 이 수사 과정에서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 기회다. 네, 그러나 아직 국민들의 요구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그 점을 그 검찰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겁니다. 네, 자 소수로 보이긴 합니다만 청와대와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 내의 친박계 일각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정홍원 전 총리까지도 나서서 네. 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 마녀 사냥이다. 네. 또 대통령 이야기를 나눠본 자신의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아는 분이다. 너무 많이 알아서 이제 문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그럼 이게 지금 이 강공 모드로 갑자기 전환된 게 좀 이게 약속된 듯 움직이는 정황인데 이 네. 버티기 전략은 시나리오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가장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의 생존 욕구가 있을 테고요. 박근혜 대통령 몰락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지금 공동으로 네. 지금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손에 의한 시나리오가 지금 현재 작동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최재경 민정수석이 있고,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번 그 이 수사 대상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최경환 전 부총리라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전 경제부총리고 지금은 네네. 의원이죠. 네. 그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동반물락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진박들이 지금 스크럼을 짜고 대통령을 에워싸면서 지금 국민과 맞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이 빠진 자리에 어쩌면 최재경 민정수석과 최경환 의원이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이신데. 왜냐하면은 네. 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검찰 조사 받겠다고 하고 그것도 검찰 수사 못 받겠다고 하고요. 네. 또 헌정 중단은 안 된다면서 지금 사퇴 요구도 일축하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 지시로 지금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급작스럽게 추진하고 이렇게 갑자기 이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만 촛불 민심에 당황했던 그런 대통령과 진박 그룹이 이제 반격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어찌 보면요, 지금 이제 헌법과 이 법이 이 대통령 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 대통령이 만약에 계속 이 버티기로 일관하면 네. 어떤 수순이 있을까요? 저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이제 많은 내용들이 그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아직도 아직 국민들에게 보여준 건 일부에 불과하다. 네. 빙산의 일각이다. 그래서 세월호 7시간 뭐 했나부터 시작해서 네. 또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순실 씨를 그러니까 대리 네. 뭡니까 처방이요? 진단받고 네네. 처방받은 거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저는 뭐 앞으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더 나올 거라고 보고 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기대하는 것처럼 일정하게 반격을 시도하면 핵심 지지층이라도 결집해서 네. 버틸 수 있는 힘을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망상이라고 생각해요. 망상이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네. 뭐 탄핵은 뭐 안 될 것이다. 헌재 구성이 뭐 어떻다 이런 얘기는 저는 좀 그 지레 포기하는 지레 힘 빠지는 얘기라고 보고요. 네. 아무리 이 대통령 아니야 헌재라 하더라도 네. 거대한 민심의 요구를 네. 거역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그럼 이제 가명 길라임보다 더 놀랄 일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하루하루 걱정됩니다.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네. 현실이 되면서 국민들이 완전히 지금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주권자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나섰고 네. 지난 10일 돌아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26일 날 다시 서울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26일까지 대통령에게 최후 통첩을 한 거예요.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6일까지 대통령이 퇴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국민에 의해서 대통령 퇴진을 강제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뭐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 와중에 청와대 반격이 어제 그 LCT에 대한 엄정 수사 지시 네네.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이게 지금 얘기되는 거 보니까 아까 여당 이해운 의원 인터뷰를 했더니 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 그리고 이 여당의 이 비박계 좌장이 타겟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자금이 여야 정치인과 뿌려졌다. 공직자들에게 뿌려졌다. 이렇게 이제 표적까지 다 지정을 그 청와대 대변인이 했어요. 네. 이건 너무나 몰상식하고 후한무치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될 현직 대통령이 네. 자신은 수사를 거부하면서 다른 사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수사 관련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은 이건 꼼수라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 그거는 그것대로 LCT는 LCT대로 검찰이 진정성을 갖고 수사해서 누구를 막론하고 그 수사 결과에 그 책임을 지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표적까지 지정해 주는 것은 과거에 그 공안 통치의 모습을 닮았다. 이제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이런 꼼수는 먹히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네. 오늘 오전부터 시작된 2017년 대학 수학능력시험 조금 전 5시 40분에 모두 끝이 났습니다. 수험생들 지금쯤이면 그동안의 짐을 내려놓고 잠시 한숨을 돌리고 있을 텐데요. 이제 결과를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입시 전략을 세워야 할 때죠. 자, 올해 수능 난이도는 어땠는지 앞으로 대입을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입시전략연구소의 김용근 소장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올해 수능 모두 끝났는데요. 네네. 문제지 아직 다 공개되지 않았죠? 우리 학생들한테 전부 다 공개된 거는 아니죠. 아직. 네. 자, 그럼 전반적으로 총평을 해주신다면 이번 수능 난이도 어땠나요? 일부에서 지금 불수능에 대한 얘기까지 네네. 나올 정도로다가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 대비해서는 대체적으로 다 어렵고 특히 국어가 어렵고 수학 같은 경우는 상위권층에서의 보면은 나형들 인문계 수학이 어렵고 또 자연계 수학 가형도
중간 그룹대에서는 상당히 어려웠던 걸로 봅니다. 그리고 영어는 이제 내년부터 절대평가제 돼서 거기는 뭐 다소 쉬워서 9월 정도 아닐까 생각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모의고사, 네. 6월, 9월 모의고사하고는 비슷하거나 약간 어려운 정도 수준. 6월 9월 모의평가도 지난해 수능보다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보다 네네. 조금 더 어렵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EBS 교재와의 영역별 연계 비율은 어땠나요? 일단 70% 이상대를 유지하는 데는 평가원에서도 밝혔지만은 네. 그 정도 수준은 다 나왔다고 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영어가 지금 73%를 넘는 걸로 나오는데 네. 어디까지나 이제 EBS와의 연계점에서는 체감도 그렇고 영어가 이제 제일 적어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대개 70%대 그리고 국어는 EBS와의 영역별 연계 비율을 71%대로 봤는데 네. 학생들이 워낙 어렵게 느꼈기 때문에 그 체감도 못 느꼈을 겁니다. 자, 말씀하신 지금 올해 가장 어려웠다고 말씀하신 국어 말이죠. 네네. 처음으로 A형, B형 구분 없이 통합됐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게 좀 뭔가 작용을 한 걸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문과 이과가 합쳐진 그렇게 해서 이제 공통의 시험인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문의 길이가 특히 길고 그 지문당 문항수가 늘었다는 거. 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이 비문학 쪽에 있어서의 독서 영역 그리고 과학 지문이 나오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네네. 그게 이제 국어를 가중시키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검토하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최고 난이도 20% 정답률 그 미만의 문제는 뭐 눈에 보이질 않았는데 네. 전체적인 흐름이 어려웠다.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수학은 이제 가형과 나형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런데 올해부터 이 출제 범위가 달라져서 지난해 네네. 수능과 비교하기가 좀 애매하다 이런 평이 많던데 그런가요? 예, 작년 수능과는 뭐 비교하기가 좀 그렇지만 근데 지난 6월, 9월 모의평가 시험 때는 같은 이제 출제 범위대고 그래서 지난 모평 시험 때하고 비교하면은 인문계 나형은 좀 비슷하고 근데 모평 때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리고 가형은 이제 모평 때가 96점 정도 나왔었는데 1등급이요. 그게 이제 점수가 한 2, 3점 내려가는 수준이라서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 수능 대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영어마저도 어려워서 결국 이제 국영수가 더 어려웠던 네, 거잖아요. 다 어려운 수준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수능에서요 가장 좀 큰 변수가 되는 과목은 뭘까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영어 자체도 이제 변별력이 있지만 이제 그 계열 내에서 중요 과목들을 치는데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하고 당연지 국어하고 인문자연 공이 국어하고 이제 수학 쪽 여기 차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네. 상위권 학생들은 수학에서 과목을 놓쳐버리면은 국어에서 놓친 데미지 못지않게 크리다 봅니다. 자, 올해 수능이 전체적으로 어려웠다. 또 과목별로 어려운 거 말씀 주셨는데 좀 가장 평이하게 출제된 과목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아무래도 걸까요? 이제 탐구 쪽에서의 그건 과목별인데 이제 네. 사탐 과탐 쪽에서의 그런 부분 쪽 외에는 전체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탐구도 두 과목 정도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니까 두 과목 선택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쉽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첫 교시부터 이렇게 워낙 힘들다 보니까 학생들이 제 실력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네. 자, 이제 시험 마치고 돌아온 학생들 우선 가채점부터 하잖아요. 네네. 내일 또 학교 가면 이제 자 각자 성적 내라 선생님이 그러실 텐데. 네, 그렇습니다. 이 가채점이 결과보다 점수가 높게 나오기도 하고 낮게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가채점보다 많이 낮게 나와서 완전히 망했었거든요. 자, 어떤 대비책이 좀 필요한가요? 일단 학생이 확실하게 정답낸 것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오류가 나올 수 있는 범위들이 좀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대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총점 라인에서 중간점들을 이제 좀 택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이제 각 기관에서 예상 점수 분포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예상 점수 분포에서의 오차 범위들도 있지만은, 특히 우리 학생들은 정시도 중요하지만 수시를 지금 치르고 있고 또 그렇죠. 지금 수능 이후에 바로 논술이나 면접들을 치르게 되는데 거기서의 최저 등급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따지는데 이제 집중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 점수가 뭐 예상보다 높게 또는 낮게 나와서 불안해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 자체는 이제 두고 현재에서의 파악을 해가지고 응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정시험 나왔을 때 그때는 뭐 정확한 거니까요. 네네. 그때 그거 가지고 이제
최종적인 이제 정시를 택하는 게. 자, 말씀하신 대로 뭐 저 같은 학력고사 세대는요 뭐 전기 후기였는데 지금은 네, 그렇죠. 정시, 수시, 뭐 입학 사정관제 복잡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그럼 하나씩 따져보죠. 정시 지원에 본격 나서야 할 학생들, 정시 지원을 위해서 이것은 꼭 알고 챙겨야 한다. 뭐가 있을까요? 학생들의 좀 불안 요소는 뭐냐면 올해 정원이 10만 3천으로 역대 최소로 지금 줄었죠. 네네. 그만큼 경쟁률이 이제 세진다는 건데 아하. 다만 이제 이 수능 성적표를 받을 학생들이 지금 54만 명 정도로 예측이 되니까 네. 경쟁률은 너무 그렇게 생각지 않아도 될 듯하고요. 네. 대부분 대학이 수능 100% 반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부터는 200명 이상의 학과도 동일 학과를 분할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이제 하나다고 모집군별로다가 자기 학과가 자기의 지망대학에서 또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어느 군에 소속돼 있는지 그거 잘 체크해 뒀다가 네. 나중에 이제 지원할 때 이제 하는 그런 현명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수시를 지원한 수험생들, 이들이 좀 유념해야 될 전략은 어떤 걸까요? 논술과 면접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아직도. 그러니까 우선 자기가 이번에 받을 수 있는 최저 등급을 채울 수 있는지 그거 따져가지고 네. 그럴 이상이 전혀 없다 그런 정도의 가능성은 별로 잘못될 게 없다 할 때는 네. 지망권 대학에서의 지금 일정에 따라서 논술이나 면접 또는 적성시험 이런 시험에 대해서 그 해당되는 대학의 출제 경향이라든가 채점 규정 이런 부분들을 해서 집중적으로다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많게는 이제 한 열흘 정도도 남아 있거든요. 당장 이번 주 주말에 이제 많이들 몰려 있지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응시 준비를 좀 잘하고 또 이제 수험생들이 특히 알아둬야 될 것이 내 점수가 이번에 좀 손해를 봤어도 네. 계열에 따라서 중요 과목이 전부 다르고 과목의 배점이나 가중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던 과목에서의 표준 점수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유념하고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생들은 100분이나 표준 점수가 어느 쪽이 유리한가를 따지면서 네. 자기가 제일 잘 치라. 어차피 3개 정도 가지고 대학을 가게 됩니다. 네. 중위권 때는. 그런 쪽에 유리한 것을 따지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입시전략연구소 김용근 소장이었습니다.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한국GM KMAC 2016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경차 부문 2년 연속 1위. 미리 만나는 쉐보레 크리스마스. 스파크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또는 최신형 김치냉장고를. 대세는 스파크지. 콤보 할부 및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시 1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